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제118기 회기 하원 구성이 의장 선출 때부터 시작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연방의회 역사상 정말 이전에는 없던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없던 일이죠. 지금도 좀 안정이 되는가 하는데도 진행이 엉망입니다. 네. 우선 지난 팬데믹 때 의회가 시작될 때 반란이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후유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 의장이 되는 케빈 메카시의 리더십의 문제다. 이제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어느 사회구 집단의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는 아주 지나친 극단주의 그리고 또 근본주의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오지 않고 그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가 그거를 협상의 대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케빈 메카시 정상적인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200명이고 네. 아주 극단적인 극우파들이 한 20여 명 가운데에 한 10명인데 200명이 20명의 그 볼모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케빈 메카시는 사실 한 40석 내지 50석으로 이길 줄 알았죠. 그 당내에 한 20여 명의 우파 극단주의자들 도움 없이도 218명이라는 자기 이 휘하에 있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렵지 않게 의장이 될 줄 알았는데 중간선거 결과가 억지로 이겼잖아요. 네. 한 10석 차이로 이기니까 이 전체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주의 이들 포로가 돼가지고 의회 구성이 안 돼서 5일 동안 15번 투표를 해서 의장이 겨우 됐죠. 글쎄 말이에요. 이런 후유증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그 여론 주도층들이나 이 정치권을 보고 있는 학자들은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에 출연한 흑인 대통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온 티파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극우 정치 세력이 이게 그냥 일반 시민사회가 자기를 대행하는 선거로 선출한 의원들을 통해서 이 요구를 아젠다를 정치권에 내야 되는데 이 일반 시민들이 그냥 무조건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티파리가 나온 거를 그냥 이 가감 없이 공화당이 받아들인 거에 대한 후유증. 이게 2016년 트럼프 정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연방의회를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게 했는데요. 사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 시민사회가 문명 전환인데 소통의 방식도 다르고 시민들의 요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걸러서 듣던 소식 이 뉴스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만 듣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독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정치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 혼란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의회의 의원들 자체가 이념으로 너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극단화된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극좌에 있는 프로그레시브 그룹들이 맞아요. 자기들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이 프리덤 커커스라는 극단적인 우파들의 목소리로만 끌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체를 이렇게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중심인 의회가 이런 그 소동을 일으키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점점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은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 상임위는 구성이 됐지만은 소위원들로 인해서 그 활동을 하는데 소위 구성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이 자석을 좀 더 얻어가지고 좀 승리를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근소한 차로 이긴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맞는 지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도저히 정치인으로는 그 인정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그 음모론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 나오겠다. 이분, 네. 예, 이 사람은 지난 회기 때에 의원직은 갖고 있게 하지만 선출직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배정도 안 하고 활동을 억제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예, 케빈 맥카시의 한 표가 중요하니까 네. 마지막 협상 대상이 돼가지고서 너무나 중요한 상임위원회 들어가고 케빈 맥카시도 어쩔 수 없어서 이분을 앞에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런 분이 이 사람이 이 그 핵심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지. 이게 왜냐하면 한쪽에 리더십을 줘야 되는데 네. 너무 예, 동수로 다수당이 되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면 행정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글쎄 상황이 되고 말이죠. 예, 이런 몸살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한인 분들은요 이번에 118회기 구성에서 가장 크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난 주말 뭐 캘리포니아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죠. 네, 그 총격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이 시민사회 볼 때 아직까지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겪은 이제 아시안 인종 혐오 이런 부분이 없지 않고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인종 갈등이나 인종 혐오 범죄 같은 거에 가장 민감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 미국이 지금 모든 정치의 초점의 중간에는 중국을 놓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포스트 차이나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너무 부상을 하고 커지니까 미국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만 되는데 중국에 대한 이 경쟁이 너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새해기 연방의회에서도 모든 뉴스의 초점은 중국입니다. 국내 경제 문제도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뉴스거리가 사실 의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인 무역 정책에 있어가지고서 국제규범을 어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인권 문제라든지 보건, 환경 이런 거에 있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억제하려는 이런 부분이 연방의회 정치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 하면은 미국에서는 아시아고 그다음에 아시안계 하면 차이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들에게는 새해기에 가장 관심 갖는 거는 중국 문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프트 랜딩 시키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상식선으로 끌어내야지 대립하고 갈등해서 이게 적으로 규정되면은 미국에 있는 아시안들한테는 좋을 게 없죠. 이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구나 한인들은 한국이 아직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다 긴장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게 또 더욱더 중요한 관심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어떻게 그 분위기가 돼서 가냐가 한인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뉴스거리가 지금 한인사에서도요. 4명의 한국계 연방의원 중에 외교위에 들어가 있는 분이 그 앤디 김이 민주당에서 선두로 들어가 있고 영킴 의원이 이제 공화당에서 외교회가 있죠. 아무래도 공화당 내에서는 한반도 관련해서는 아시아 관련해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영킴 의원이 전문가라는 이런 그 컨센서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크게 기대하죠.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이 영킴이 내정이 될 거다라는 배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아직 확실치한 건 아닌데요. 그리고 앤디 김은 아시안계의 좀 외교 정책인 선두 자리를 갖습니다. 민주당인데도. 그래서 중국 특위가 만들어졌어요. 요번 그 케빈 맥카시가 들어오면서 중국은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가 다 있고 외교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랑 관계없이 중국 공산당과 미국 관계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부분을 이번 118회기에서는 특별하게 다룬다 해가지고 초당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의 위원장이 지금 그 앤디김이 돼야 되지 않냐. 아시안계에서는 앤디김을 밀고 있고요. 그 실리콘밸리 지역구에 있는 록한나 의원 굉장히 정치력이 센 분인데 이분하고서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앤디김하고 경쟁하죠.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중국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아시안계가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어야만 미국 시민 입장에서 아시안들의 입지를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관심 갖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인 연방의원 네 분이 지금 그냥 재선 3선으로 그냥 당선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자리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중국특별위원회에 네. 공화당에서 미셸 팍이 유일하게 아시안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이 계속 화두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는 주도하는 분이 두 분이 미셸 팍하고 앤디 김이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한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미국 정치권의 이런 그거를 볼 때에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기회, 이번이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뭐 그저 한 대여섯 번 더 당선된 다음에는 원내 대표도 한번 할 수 있는 좋죠.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3선 1명에 재선 3명이 네. 5선급 이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118회기 네. 앞으로 2년 동안 이 네 분의 의원 굉장히 그 활동의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